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14 시작합니다. 4.7 재보궐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여야 모두 지도부 면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신임 당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마포구가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시행합니다. 광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빛고울 장학금에 지역 기업들의 따뜻한 후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고맙습니다 교통안전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국회 소식입니다. 4.7 재보궐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여야 모두 지도부 면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 선출을 놓고 갑론을박에 나섰습니다. 4.7 재보궐선거 이후 여야에서 동시에 새 지도부 구성에 들어갔습니다.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치러질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지난 15일 오후 6시에 마감했습니다. 후보로는 가장 먼저 지난 14일 홍영표 의원이 출마 선언했습니다.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비판에는 귀를 닫았습니다. 국민께서 주신 엄중한 경고 깊이 새기고 혁신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약속드립니다. 이어 14일에 정한도 의원이, 15일에는 우원식, 송영길 의원이 각각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어 지난 18일 당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 경선대회가 열렸습니다. 당원 투표 결과 우원식, 홍영표, 송영길 후보자가 최종 당대표 후보자로 선출됐습니다. 이번 당대표전은 친문 핵심인 홍영표 의원과 같은 친문이자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두고 있는 송영길 의원,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자 민평년 출신인 비문 우원식 의원까지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16일 치러진 원내대표 선거와 마찬가지로 친문 대 비문의 구도가 형성된 건데요. 재보선 참패 후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친문 이선 후퇴 요구가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신임 당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지난 7일 재보궐선거 실패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전원 사퇴한 데 이어 16일 지도부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당내 원내대표 경선이 치러졌습니다. 윤호중, 박완조 의원이 후보로 출마했으며 두 후보는 원내대표 자리를 두고 양자 대결을 펼쳐왔습니다. 이들은 총 2차례의 토론회를 가졌으며 지난 15일 2차 합동 토론회를 마친 후 16일 원내대표 선거를 치렀습니다. 특히 15일 열린 마지막 토론회에서 2030 청년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는 질문에 윤호중 의원은 주거 국가 책임제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박완조 의원은 2030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며 청년 최고위원 선출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1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두 후보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윤호중 후보가 총 투표수 169표 중 104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는 앞으로 1년간 집권여당을 이끌며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주요 국정과제를 완수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당이 국민과 함께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드높이는 그런 대한민국 만들어 나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선까지 앞으로 1년도 안 남은 상황. 돌아선 민심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시점인 가운데 당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홀하기 쉬운 주민 건강관리를 지원하고자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시행합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참여자는 총 24주 동안 보건소에 2, 3회 방문해 혈액검사, 혈압 측정, 신체 계측, 체성분 검사 등을 받습니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상담과 다양한 건강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또 구가 지급하는 스마트워치를 통해 보행수, 보행거리, 심박수, 소모칼로리 등 건강 정보가 보건소 전문 인력에게 자동 전송돼 맞춤형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운동량 상시 모니터링,
맞춤운동 상담 등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참여 자격은 만 19세 이상 마포구민 또는 마포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질환자 또는 약물 복용자는 제외됩니다. 14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신규 참여자와 건강 위험 요인 중 위험군 판정 기준에 해당되는 요인이 많은 사람은 우선 등록 대상입니다. 참여 신청과 문의 사항은 마포구 건강증진과에서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마포구가 2021년 스트레스 해소 디자인 사업에 선정돼 어르신들의 스트레스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마포구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2021년 스트레스 해소 디자인 사업 대상지에 선정됐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부족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를 완화하는 디자인을 개발해 구리부리 마포복지관에 적용하게 됩니다. 약 8천만 원의 예산을 서울시에서 지원받아 전문가의 설계로 어르신의 스트레스 관리 및 완화를 유도하는 공간을 조성합니다. 또한 조성된 공간에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진단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구리부리 마포복지관은 노인시설뿐 아니라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등이 있는 통합복지시설입니다. 이에 따라 어르신뿐 아니라 장애인, 아동, 지역 주민의 스트레스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마포구는 소외되는 구민 없이 모두가 행복한 복지마포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다음은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도시의 혁신 성장과 현안 사업 추진의 동력이 될 2022년 국비 확보를 위해 철저한 준비에 나섭니다. 대전시가 내년도 국비 확보 추진 상황 점검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주재한 이번 보고회는 예산 담당관의 국비 사업 발굴 총괄 보고, 각 실국장의 내년도 국비 사업 발굴 현황, 추진 상황 보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보고회에 따르면 대전시가 2022년 추진하고자 하는 국비 사업은 신규 발굴 국비 사업 90건을 포함 모두 231건, 9,220억 원 규모입니다. 이에 시는 과학도시 대전의 위상을 제고할 4차 산업사업, 지역 현안사업,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해 나가는 등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대전시가 지역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문자로 안내해주는 청년을 위한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대전시가 지역 청년들에게 각종 청년 정책과 행사 정보를 월 2회 제공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청년 정책 문자 알림 서비스는 청춘광장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청춘 인포 메뉴에서 신청 가능하며, 기존 회원은 문자 서비스 신청 동의를 통해 문자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이번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청년 내일 희망카드, 청년 창업 지원 카드 등 각종 청년 지원 정책을 알리고, 대청넷, 청년 커뮤니티 활동, 청년 주간 등 지역 청년들이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춘광장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사상생 광주형 일자리의 첫 모델인 광주 글로벌모터스 GGM이 5일부터 시험 생산에 돌입했습니다. 차체, 도장, 조립 공장으로 구성된 광주 글로벌 모터스 생산 공장은 5일 차체 공장 시험 생산을 시작으로 순차 가동해 실제로 판매할 차량과 동일 과정을 거쳐 생산하고 성능과 품질을 점검하게 됩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 시험 생산은 지난 2019년 12월 착공한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동된 것이며,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돌입하는 9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험 생산에서는 얼마나 완벽한 품질을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서 하자없는 완벽한 품질의 자동차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시험 생산에 필요한 인력 500여 명을 채용했으며, 향후 1,000여 명까지 고용 인력을 확대해 광주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 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한 빛고울 장학금에 지역 기업들의 따뜻한 후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6일 광주광역시청 접견실에서 남경종합건설 주식회사 동아기술공사와의 장학금 기탁식을 개최했으며, 두 기업은 각각 1,0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습니다.
남경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4회에 걸쳐 3,300만 원의 장학금을 후원했으며 주식회사 동아기술공사도 지난 2004년부터 8회에 걸쳐 7,3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하며 나눔의 손길을 이어왔습니다. 지역 인재들을 육성하고 좀 어려움이 있다든가 정말 우수한 학생들을 더 많이 배출할 수 있게 하는데 조금이나마 그 도움이 되고자 그렇게 장학 사업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기탁받은 장학금은 1981년 무등장학회로 시작한 빛고울 장학재단을 통해 생활 형편이 어렵거나 우수한 지역 인재들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한편 빛고울 장학재단은 지난해 258명의 중고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2억 4,7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과 국립강릉원주대학교는 지난 4월 8일 강원도 최초로 평화도시 평창 정원사 양성교육 추진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평창군은 국립강릉원주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조경학과의 협력을 통해 평화도시 평창 정원사 양성 운영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정원사 양성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국립강릉원주대는 정원에 대한 지식 및 실습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중 이번 양성과정 신청자 모집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6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려 추첨을 통해 최종 선발 인원 20명을 확정했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세로 개강을 못하고 있지만 향후 코로나19 확산이 안전 국면에 접어들면 개강해 10주간의 교육이 이뤄질 계획입니다. 횡성군이 횡성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추진으로 1년 만에 청년 근로자 40여 명이 전입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횡성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은 과거 3년간 횡성군의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실이 없는 만 18세 이상 55세 이하 근로자로 3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하며 횡성군으로 전입할 경우 월 20만 원씩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또한 전입근로수당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 등 근로자의 가족이 동반 전입할 경우에는 정착지원금 3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기업경제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충청권 소식입니다.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를 위해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유치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대회 유치를 위한 국내외 유치 활동과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 가맹국 150여 개국 대학생이 참가하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충청북도는 대전과 세종, 충남과 함께 2027년 대회 공동유치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지난 5일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에서는 법인 설립 취지 채택과 정관안 심의, 임원 선출, 사업계획과 예산 승인을 진행했습니다.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는 4개 시도 체육회장, 개최도시 시장, 지역대학교 총장, 상공회의소 회장, 민간단체 대표 등 회원 21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공동유치 활동을 시작합니다. 유치위원회는 대회 유치를 위한 국내외 유치 활동과 대회 유치붐 조성을 위한 각종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또한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을 대상으로 충청권 공동유치의 당위성을 집중 홍보합니다. 유치 활동을 행정-재정적 지원하기 위해 충청권 4개 시도는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충청권이 대회 유치 개최 시 경제적 파급 효과는 2조 7천억 원으로 취업 유발 효과는 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있습니다. 보령시는 지난 9일 대천항과 무창포항, 오천항 등 다중이 이용하는 주요 항만시설에 대한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전국적으로 항만시설 내 화재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 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보령시는 보령해양경찰서와 보령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소방시설 설치 여부, 선박 내 소화기 비치 여부, 화재 발생 시 진압체계 구축 여부 등을 점검하고 화재 진압 모의 훈련도 실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방시설 추가 설치, 물량장 출입 통제 장치와 부잔교 추가 설치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보령시에 등록된 어선은 모두 1,388척으로 대부분 대천항과 오천항,
무창 포항에 집중되어 있으며 낚시 어선 또한 366척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의 3D 과학체험관의 최신 콘텐츠가 교체 보관돼 시민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해 꽃게, 열대어 등의 자신이 원하는 색을 골라 문질러 색칠합니다. 이렇게 알록달록 예쁘게 칠해 완성된 자신만의 해양 생물은 눈앞에 펼쳐진 화면의 바닷속을 자유롭게 헤엄칩니다. 지난 2020년 경남 지역 과학관 공동사업에 선정돼 2,7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유초등생을 대상으로 랜선 창의 체험 교실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던 양산시 3D 과학체험관. 이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노후 콘텐츠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한 2021 지역과학관 역량 강화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 3억 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기존 멀티미디어관과 사진갤러리관 등을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을 아우르는 확장현실을 비롯해 최신 기술과 과학, 예술이 융합된 스토리텔링 기반의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혀 앞으로 이곳을 찾는 관람객의 만족도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3D 과학체험관은 현재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 속에 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오전 10시, 오후 1시와 오후 3시 30분 하루 3차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포항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에 희망을 전합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신속하게 돕기 위해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을 위촉하고 위기가구 발굴 소통 채널인 포항 희망톡을 개통했는데요. 시민의 삶에 한 발짝 더 다가가 복지 체감도를 높입니다. 8일 포항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제2기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위촉 및 포항 희망톡 개통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위촉된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이통장, 자원봉사자를 비롯해 집배원, 배달업, 부동산 중개인과 같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업종 종사자 등입니다. 무보수로 활동하는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은 포항 희망톡 채널을 통해 빈곤, 돌봄 위기가구, 주거 취약가구 등 복지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 지원합니다. 포항 희망톡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모바일 메신저 신고 채널로 위기가구 선제 발굴을 위한 소통 창구 역할을 합니다. 이를 활용해 시민 공동체 의식 함양, 위기가구에 대한 빠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포항시는 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종사자, 자원봉사센터 및 단체, 관련 학과 대학생 등 다양한 분야의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을 모집해 연내 1,300명까지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인적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감동복지를 실현하며 행복도시 포항으로 거듭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은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수시가 안전속도 5030 본격 시행을 앞두고 부영 3단지 사거리에서 고맙습니다 교통안전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올바른 교통안전 문화 조성을 위해 안전속도 5030과 5대 불법 주정차 금지에 대한 관련 사항들을 보행자와 정차 중인 운전자에게 홍보했습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 넓은 도로에서는 시속 50km로 주행, 주택가 이면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강조되는 도로에서는 시속 30km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전주시 팔복동 자동차 서비스센터 신축 공장에서 지정 폐기물을 재생토와 섞어 반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강석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전주시 팔복동에 위치한 자동차 서비스센터 신축 공사 현장. 최근 공사 현장 내 지정 폐기물을 재생토와 섞어 반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정 폐기물은 폐유와 폐산, 폐성면 등으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 반드시 허가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정 폐기물을 재생토와 섞어 일반 폐기물로 반출, 처리했다는 겁니다. 당시 공사 현장에서 사토 관련 업무를 맡은 A씨, 부진의 퍼올린 사토에서 유류 냄새가 진동을 해 작업에 난항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냄새나고 안 나야지라고 얘기를 했더니 싫어하는데 어디로 막 가더라고요. 제가 바다가 냄새 난다고 아파하고 땀내 가서 아파하고 그러니까.
공사 현장 관계자도 지정 폐기물을 재생토와 섞기 위해 운반한 걸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이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이렇게 섞어가지고 나가니까 다 의아라고 생각하잖아요. 왜 저렇게 할까 하고. 당시 폐기물을 운반한 비운반업체 관계자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류가 나왔는데 그거를 일반 폐기물로 반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실 없어요. 당초 해당 신축 부지는 축사와 고물상이 있던 곳으로 땅속에는 온갖 폐기물들이 매립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구를 거두니까 그 축사하던 자리에 축사 주저앉힌 폐기물, 일반 폐기물, 산업 폐기물 갖다가 폐유 폐기물까지 그 땅속에 다 있었습니다. 해당 자동차 서비스 센터 공사 시공을 맡은 건 A건설업체. 이 업체는 비운반업체에 부지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 수집 운반을 의뢰했습니다. 비운반업체는 C환경업체로부터 재생토를 운반해와 지정 폐기물과 섞고 다시 C업체로 옮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25톤 덤프트럭 1000대 분량이 나왔는데 지정 폐기물이 얼마나 섞인 채 불법 반출이 됐는지 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임실군 오수면 일대 대정지구가 배수 개선 사업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돼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인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임실군 오수면 일대 대정지구가 올해 배수 개선 사업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됐습니다. 총 사업이 89억 원을 투입한 이번 사업은 오는 5월 실시 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배수문 2개소, 배수로 18조 등 6.1km 규모에 대한 공사를 추진합니다. 임실군은 배수 개선 사업이 완료되면 집중호우로 철마다 반복되던 인근 주민들의 침수 피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실군 관계자는 이번 배수 개선 사업으로 농경지 침수 예방과 영농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안전한 영농 활동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혜였습니다. 익산시와 원광대가 국립희귀질환센터 유치를 위해 유기적인 체계를 갖추기로 했는데요. 이를 통해 환자별 맞춤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익산시와 원광대가 협약을 체결하고 국립희귀질환센터 유치에 손잡고 지역의 희귀질환자, 가족을 위해 상호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기관은 희귀질환자와 가족의 개인적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환자별 필요한 맞춤 의료 서비스를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입니다. 정원윤 시장은 희귀질환자와 가족들의 상담 및 의료 지원을 위해 노력해주신 원광대학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희귀질환자들보다 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혜였습니다.
네, 정부는 11월 집단 면역 달성 목표와 2분기 접종을 늘릴 것을 장담했지만 실제 들려오는 소식은 접종 연기나 수급 부족 이야기입니다. 지금 믿을 수 있는 것은 각자의 철저한 방역뿐입니다. 이상 뉴스24 마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